네, 2부입니다. 오전 아침 일찍 올렸던 1부 잘 보셨죠? 2부 제목이 후덜덜합니다. 블랙 먼데이. 무섭죠? 1980년인가요? 83년인가? 근데 40년이 지난 다시 한번 블랙 먼데이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 예, 토마스 선생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선생님? 네네. 네. 네네. 자, 이제 테슬라 말씀하기 전에 먼저 이제 앞에서 잠깐 언급했었죠. 금요일 아침에 시작된 은행들, JP모건,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 등등 은행들의 어닝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일단 은행들 어닝이 예상치, 순이익 예상치를 낮춰놓긴 했지만 충분히 낮춰놓긴 했지만 어닝이 잘 나왔습니다. 다만 모건 스탠리는 반대로 하락했습니다. 다른 은행들은 전부 다 지수 하락에 상관없이 어닝이 잘 나오면서 상승했지만 모건 스탠리는 하락을 했는데 모건 스탠리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아서 그랬겠죠? 네, 이제 예상치보다도 약간 비트했긴 했지만은 그렇게 크게 상회하지 않았다. 그런 거 있을 수 있고,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뱅크들의 이제 어닝은 그동안 이제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서 예. 그 인슈레스트에서 수입이 많이 발생했다. 이것이 좀 긍정적으로 이제 비춰졌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대손 충당금이 예. 늘어난 거, 예. 이것은 상당히 좀 뱅크들에게 조금 부정적으로 이제 보이는 강경이죠. 그러니까 순이익은 원래는 충당금은 순이익에서 쌓는 거기 때문에 충당금을 쌓지 않았으면 어닝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실적 내용을 살펴보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당금을 많이 쌓았어요. 그러니까 충당금을 쌓았다는 얘기는 부실 대출이 나오면 손실이 나올 수 있고 손실이 나오면 충당금에서 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결국은 대출 부실화에 대한 대비, 이 대출이 부실화됐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증시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그대로 은행 어닝 발표에서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재무부에서도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은 지금 국채 시장이나 지금 채권 시장은 지금 완전히 현금이 드라이돼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반도마켓에서 이게 유동성 위기, 이것은 이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게 실제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돈 못 버는 기업들의 이제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뱅크들이 대출해줬던 돈을 전부 뗄 수 있고, 이제 그래서 뱅크들의 어닝이 잘 나와도 지금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뱅크의 그 주식들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증시가 이제 크게 많이 내려가면은 투자 심리상 이것이 경기 침체로 가는가 안 되는 그런 심리가 좀 더 높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금요일에 아침에 뱅크들의 어닝이 고차를 나왔어도 증시가 크게 하락하면서 그런 불안감을 극복할 수는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참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계속 이거 말씀을 계속 안 좋은 질문을 하는 저도 답답한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 포함해서 시장이 아직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전체가 속상한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게 상황을 또 금융시장에서 보자면 결국 채권금리 상승세 때문에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금요일에 예, 잘 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네. 예, 금요일에 이 채권금리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종가 기준으로 4%를 넘어섰습니다. 지난주에 한두 번, 장중에는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4%를 찍고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증시에 그나마 안정을 줬는데, 금요일에는 이걸 뚫고 넘어가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4%를 넘어서 버렸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현재, 기준금리, 페드의 기준금리가 내년에 4.6% 정도로 마감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았었는데,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도 올라가면서, 시장 일각에서는 기준금리가 5%를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던데요. 네, 결국
국채금리, 특히 이제 10년물 국채금리에 따라갖고 위험자산, 완전히 정반대 시소를 타고 있거든요. 예.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은 증시 내려가고, 국채금리가 조금 내려가면, 척하면은 이제 위험자산이 조금 고개 들고, 근데 지금 상황상, 국채금리는 계속 지금 뭐 떨어질 기미가 없이 계속 그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국채금리, 10년 국채금리는 만일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그러면은 안전 투자 그 심리로, 그게 내려갈 수 있어요. 4%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빅테크들이 조금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죠. 근데 현재로서는 하여튼, 뭐, 빅테크들, 뭐, 금요일에 보니까 뭐, 4%, 5%, 예. 테슬라 뭐, 7%, 뭐, 추풍낙엽식으로 이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지금 긴축 사이클에서, 뭐, 돈이 거의 숨을 데가 없다.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채권금리가 올라가는데 왜 돈이 마르느냐, 왜 연기금이 금리 올라가면 좋은 건데 왜 지금 고생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채권을 현재 금리에 사는 사람은 높은 금리를 얻을 수 있지만 예전에 미리 사둔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채권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손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주식을 산 사람이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이기 때문에 결국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권을 매수하러 들어오는 돈보다는 가지고 있는 채권을 계속 손해보면서 팔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지금 미국 국채를 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 국채 시장에서 자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연준 자체도 지금 계속 매도하잖아요. 예. 지금 만기가 돌아오는 걸 연장하지 않고, 이제 그런 식으로 대차 대조표를 지금 줄이고 있고, 이제 9월달부터는 그것도 2배로 지금 늘렸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제 모든 상황이 지금, 저수지로 말하면은, 물이 계속 빠지고 있다. 그 안에 놀고 있던 물고기들이, 이제 배가, 이제, 진흙 바닥에 붙으면 이제 말라 죽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예전에 물이 많을 때는 이 위험자산이라는 물고기가 마음대로 휘젓고 다녔지만은, 뭐 수위가 자꾸 낮아짐을 해갖고, 위험자산이라는 그 물고기가 헤엄치고 다닐 만한 영역은 자꾸 좁아지고 얕아지는 거예요. 자꾸. 네. 자, 이게 왜 채권금리 상승이 계속 주가 하락에 영향을 주느냐? 단순히 채권금리가 올라가니까 기술주에 영향을 준다, 이건 그냥 공식적으로 암기하고 하고는 있지만, 전체 금융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을 100이라고 치면 채권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이 약 60% 정도 되고 30% 정도가 주식시장이다 정도, 이렇게 비율을 보면 맞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큰 돈, 전체 돈의 60%가 들어와 있는 채권시장이 채권금리가 올라가면서 마이너스가 나고, 마이너스가 나면은 같은 펀드 안에서도 채권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손실률이 작다 하더라도 전체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이걸 메꿔야 되고, 메꾸기 위해서는 다시 주식을 팔고 금도 팔고 뭐 등등 돈을 채권시장에 다시 레버리지에 손해된 부분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위험자산의 갈등도 다시 채권시장에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근데 이 막아주는 역할을 아예 큰 돈이 들어오면 한꺼번에 끝낼 수 있지만 계속 금리를 인상하는 상황,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부족인 게 현재 상황이잖아요, 정확하게.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국채금리가 이제 4% 넘어가니까 S&P 기업 중에서 배당금 비율이 4% 이상 넘어가는 기업들은 괜찮지만은, 네. 그 미만의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죠. 6개월, 1년 앞으로 그 동안 크게 올라갈 가망이 없는데 고생하느니, 이제 국채 사갖고 그냥 편안히 있겠다. 이런 투자 심리로 이제 생겨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자산 팔고 이제 국채를 이제 옮겨갈 수 있고. 또 시중은행에 지금 CD, 그 이자도 지금 3% 뭐 이렇게 됐다고. 네. 근데 네. 그렇다고 그러면은 거금을 갖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한데 1년에 가만 8장씩을 쳐서 3% 주는데 그 CD 같은 데 넣고 있을 수 있죠. 위험자산 팔아갖고. 네. 네, 그런, 이제 그래서 국채금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위험자산 쪽은 하방 압력이 자꾸 생기는 거죠. 네. 결국 시장을 보면, 시장의 흐름의 순서를 보면, 외환시장이 먼저 흔들리고, 두 번째 그 영향으로 채권시장 영향으로 주식시장 영향으로 코인시장 등, 즉 원자재 시장까지 이어지는데, 현재 그나마 한 가지 위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지난주 CPI, 코어 CPI의 추가 급등,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영국의 파운드와 급락, 금요일에 이런 상황에서도 달러화 인덱스가 전고점 115 아래에 있다는 거. 이거 하나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되는데 이 달러 가치가 만약에 전고점을 넘어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증시든 뭐든. 네, 제가 볼 때는 달러 역학적인 분석은 제 능력으로는 어렵고 네. 차트상으로만 볼 때 지금 이 정도에서 형보하다가 한 번 더 118 내지 120까지 한 번 더 쳐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장기 추세선을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뭔 큰 일이 벌어지면 안전자산인 달러화로 돈이 더 몰리고 그래서 달러화는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달러화가 여기서 정점을 찍고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달러화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왔을 경우에는 채권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추세만 보면 선생님이 판단하시기에는 다시 한번 115를 넘어서 120까지 상승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만약에 미국의 이제 경제 침체, 하드랜딩이 오거나 아니면은 금융시장의 한 부분이 깨지고 부러지는 그런 대형 참사가 벌어지면은 돈은 안전자산의 달러화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118 내지 120 이런 데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일단 달러화가 상승을 멈추고 최소한 하락 안정화가 되어야만 채권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이게 이어지면서 안정화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달러화 인덱스 계속 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앞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증시가 급등할 때도 테슬라는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네네. 지수가 하락할 때는 테슬라가 앞장을 섰어요. 무려 7.55%. 테슬라의 시가총액 비중을 감안할 때 혼자서 7.55% 빠졌다 그러면 나스닥 혼자 1% 내렸다. 끌고 하락시켰다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은 말 같은데 일단 종가만 네. 보면 204.99달러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지난 5월 저점이 208달러인데 그 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일단 먼저 궁금한 게 무슨 네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던 데에는? 요즘 테슬라에게는 악재투성이에요. 전에도 여러 번 언급드렸죠. 이 트위터 인수권에 대해서 일단 50억 내지 70억 달러의 현금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인수하려고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가 자기 주식을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10월 19일 날 어닝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닝 발표 지나면은 자유스럽게 주식을 팔 수 있대요. 그러면 그때 전까지는 다른 투자자 입장에서는 테슬라 주식을 사고 싶지 않죠. 근데 거기다가 목요일 날에 나온 그 트위터의 그 법원 증언 기록을 보면 트위터 측에서 이 트위터와 일론 머스크의 그 인수 합병 이런 그 계약 그 와중에서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좀 불법적인 그런 면이 있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인베스티게이션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법정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또 테슬라에게는 안 좋은 뉴스고 또 그저께인가 언제 일론 머스크 자기 트위터에다가 무슨 아주 향수병 그림 묘하게 그려놓고 자기 향수 팔아갖고 이제 트위터 인수자금 마련해야 되니까 이거 좀 사달라. 그래갖고 이게 그 팬들이 또 엄청 사주고 있대요, 그거를. 근데 물건 딜리버리는 내년으로 하고 지금 미리 돈 받고 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처음에 볼 때 농담인 줄 알았어요. 실제 그렇다네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미국 시총 5위 기업의 대총수가 이딴 짓거리를 하는 일이 말이 되냐고, 이게. 그래갖고 이게 벌써 인간 신뢰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기업가로서. 지금 미국의 어떤 그런 대기업 총수가 지금 이런 짓까지 합니까, 이게. 그래서 이 트위터 인수를 하게 되면은 이 트윗질에 더 빠지고 테슬라 경영은 뒷전이 될 텐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테슬라의 그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대단히 지금 불편하고, 저도 지난 봄에 그 분할 그 전 가격으로 계산하면 250달러에 이제 테슬라 주식을 샀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참고 참다가 200달러에다가 매수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200달러 밑으로 훨씬 더 내려가겠죠. 그래서 180달러 정도로 지금 매수 가격을 조정해놓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고. 하여튼 뭐, 테슬라의 주식 앞으로 이제 사업 전망은 좋지만은 이 오너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어떤 다른 기업보다도 오너 리스크가 크다. 이런 것이 이제 좀 맹점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거 향수를 팔 정도다. 뭐 대기업 오너가 뭐 좋습니다. 뭐 그 사람도 취미가 있을 테니 그게 뭐 나쁘다 좋다 평가를 한 대신 향수를 팔 정도로 나 돈 없어 이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나 테슬라 주식 많이 팔아야 돼. 이렇게 시장이 해석할 수도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근 이제 주주들에게 이제 겁박을 하는 거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테슬라 주식 안 팔고 나 향수만 팔아갖고 트위터 자금만 낼 테니까 테슬라 주식 안 내려가길 바란다 그러면 향수 좀 사달라. 뭐 그런 말도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뭐 길거리 나가서 뭐 호객행위 하는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트위터에다가 향수병 그려놓고 제발 좀 사달라. 한 병에 뭐 100달러인가? 뭐 이러면서 뭐 몇 병 팔면은 자기는 트위터 인수자금 마련할 수 있다. 뭐 어쩌고. 하여튼 저도 이제 일단 테슬라의 그 주식에다가 몸을 담갔기 때문에, 발을 담갔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예. 지금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한 대로, 종가가 204.99달러, 즉 205달러인데, 지난 5월 저점이 208달러이기 때문에 이걸 내려가느냐, 이걸 하향 이탈하느냐 마느냐가 좀 관심 사항이었거든요. 일단은 종가 기준으로 그 하향 이탈을 했는데 이렇다면 추가 하락 여지가 남아 있는데 내려간다면 뭐 선생님이 수정가수를 숨겨놓고 있다는 거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일단 200달러라고 하는 그 라운드 피규어 이제 그런 게 이제 중요하죠. 예. 200달러에 이제 상당히 지지선이 있을 수 있고, 예. 200달러가 깨지면 180달러, 그 다음에 이제 150달러, 뭐 110달러까지 보면 뭐 일단 올가의 뭐 시각도 있더라고. 근데 하여튼 뭐 그 정도 되면은 테슬라 그 정도 내려가면 나스닥은 뭐 말할 것 없이 박살나는 거고요. 네. 다른 주식도 같이 따라 내려가는 거고. 근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일단 테슬라의 그 어린 발표 전에 180달러까지는 내려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한 181이나 182달러 이 정도로 이제 매수를 좀 다시 수정해 놔야겠어요. 야, 테슬라가 180달러다 그러면 현재 주가에서 약 10% 더 추가로 하락한다는 얘기인데 테슬라가 10% 하락한다 그러면 나스닥 지수도 마이너스 2, 3% 테슬라 한 종목이 끌고 내려갈 수 있다는 건데 그것도 걱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금요일날 하루만 해도 7.4% 내려갔기 때문에 네. 추가로 10% 내려가는 거는 그냥 뭐 일도 아니에요. 그냥 네. 제가 지금 웃고는 있지만 이게 어이없어서 나오는 웃음이 나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자 이렇게 네. 또 한편에서는 예. 이제 그 대만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중국의 이제 이 갈등이 격화되고 있잖아요. 예. 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그 어떤 그 기반 비중이 상당히 큰 테슬라로서는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쪽도 안 좋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지금 내일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3기 연임을 하느냐 10월 16일
내일 일요일 날이 결정이 되는데, 이거 중국이 시진핑이 집권을 하게 되면 좀 미국하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할지, 그것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아무런 호재가 보이지 않는다. 이게 진짜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네.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그 한인들도 그렇고, 또 한국에 있는 그 서학개미들, 그분들도 그렇고, 테슬라의 비중이 상당히 크잖아요. 아마 1등이 아닌가 싶은데, 테슬라의 비중이 크고, 그 다음에 반도체 최대 레버리지, 삭스 L, 이것도 비중이 엄청 크잖아요. 그 다음에 전기차 루시드, 이것도 비중이 클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이 성악개미분들도 여기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비중이 큰 이런 이 테슬라, 또 삭스 L, 루시드, 나스닥, 이 전부 지금 박살나고 있어요. 박살나고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의 그 종목을 좀 다양화시켜 주기를 저는 좀 바래요. 왜냐면은 지금 어닝 지금 발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뱅크들 이제 시작을 해갖고 월가 예상치 조금 넘었다고 그러는데 팩트세트에 의하면은 이번 분기의 어닝을 이제 예상해 보면은 정유주 빼놓고는 전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정유주 때문에 약간 어닝이 예상을 상회할 수 있지만은 정유주를 빼놓고 계산하면은 마이너스다.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게 정유주예요. 정유주는 그 원유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정유회사들의 이제 주식인데 여기 PE가 PER이 지금 상당히 낮고요. 그다음 배당금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안전자산으로 여기고 지금 올해 들어와서 지금 전기가 다 지금 박살나고 있는 와중에 성적이 가장 좋았던 부분이 정유주예요. 정유주는 아직도 올해 아마 플러스 한 40% 될 거고요. 한때는 80%까지 가졌어요. 지금 요새 좀 내려와갖고 그 정도 되는데, 그래도 연말을 맞이해서 안정적으로 그래도 좀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데는 정유주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엑스모빌 같은 건 대형들, CBX, 시브론 같은 거, 그런 대형주도 있고, 그 다음에 XLE, 이 ETF죠. 있고, 2배, 비그, DIG, 이런 2배. 3배짜리 이제는 권하잖아요. 너무 레버리지가 크니까. 그 정도, 이렇게 종목을 분산해 놓은 것이 우리 포트폴리오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다. 저는 그게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그것은, 현금을 일부 가지고 계신 분들, 현금 비중이 높은 분들한테 해당하는 이야기일 것이고, 자,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 궁금한 거, 저처럼 현금은 거의 떨어졌고, 포지션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현재 상황에서 답이 없거든요. 파느냐, 버티느냐밖에 없는데, 오늘, 월가 신문들 몇 개 보니까, whipsawed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whipsawed.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락장에서 오랫동안 버티다가 할 수 없이 힘들어서 매도하는 이중손해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지금 막아야 되겠는데, 현재 포지션이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냥 존버 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기는 하겠지만, 선생님이 혹시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을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추천하고 싶은 그 방법은요, 이 기술주의 비중이 워낙 크게 몰려있는 분들은 어느 날 기술주, 반도체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크게 올라가잖아요? 네. 올라가면은 그날의 수익분, 예를 들어갖고 3% 올라갔다 그러면은 3%만 띄어갖고 정유주 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니면 헬스케어 같은, UNH 같은 유나이티드 헬스 있잖아요. 네네. 그 미국에서 가장 큰 헬스케어 컴퍼니인데 아주 탄탄하고, 배당금 좋고, 주식도 전혀 거의 안 내려가고, 이런 데다가 그 나스닥 비중에서 그날의 상승분만큼만 띄어서 그쪽으로 종목을 다양화시키는 거.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포트폴리오가 밸런스를 이룰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하루아침에 이쪽 손절하고 저쪽 가자. 그런 게 아니고 올라가는 날, 크게 올라가는 날 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좀 추천드리는 방식은 지금 연준이 지금
긴축 사이클이 지금 가장 상당히 강경하게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의 그 채권 시장도 지금 돈이 마르고 있고. 그래서 돈 못 버는 기업들이 언제 이게 파산날까, 이게 관심거리인데,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ARK 펀드 있잖아요. 예. 이 캐시우드의 그 전략은 뭐냐면은, 물론 테슬라 같은 중요한 그 비중 큰 주식도 담고 있지만은, 어닝이 매우 실망적으로 나와서 아주 박살났던 주식들 있잖아요. 하루 뭐 20%, 30%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 주식을 대량 매수해서 그 포트폴리오에 채워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 이번 분기 어닝 시즌에서도 그런 주식들은 어닝이 더 안 좋게 나올 수 있고 주식이 더 박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RK 펀드의 효신 SARK가 있어요. 네. 그런 데다가 한 5%, 10% 정도 해칭 수단으로 담고 있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운영하는 그 회원방에다가 그 SARK를 계속 지금 제가 어느 정도 갖고 있으라고 계속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해칭이 돼 있어야지. 지금 증시 지금 상황으로 보건데 지금 3,600 S&P 이거 지금 이제 금요일에 깨졌잖아요. 3,890으로 끝났나요? 근데 지난 목요일날 저점 3,500 그것이 네. 조금 강한 바닥으로 보인다고 그러지만은 만일 거기가 깨진다 그러면은 3,300, 3,400 여기까지 계속 쭉 밀릴 수 있어요. 아, 저는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제가 이제 장기 투자 이제 어카운트 하나 있는데 진짜 그 매수를 안 하고 계속 지금 홀드하고 있어요. 현금 갖고 있었는데 지난 목요일에 S&P 3,500에서 1차 들어갔어요. 네, QQQ하고 스파이하고 그 다음에 유틸러티 있죠. XLU 이거 이제 세 가지 들어갔는데 저는 2차는 3,400에서 들어가려고 그러고 3차는 3,300에서 들어가려고 그러고 3,200에서는 4차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분할로 조금씩 내려갈 때마다 이제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네, 지금 올가에서 극단적으로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올해 최저점 3,200까지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느 시스템에 뭔가 깨지고 풀어진다 그러면은 3,300, 3,200까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 증시가 상방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희망은 접어두시는 게 좋고 제가 볼 때는 10월 안에 3,800 정도 올라가면 기껏 그 정도까지 못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하방은 크게 열려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1987년 그 블랙 먼데이 그게 10월 19일이거든요. 네. 예, 다음 주에 끼어 있어요. 예, 지금 상당히 지금 이제 슬산한 기분인데 혹시 다음 주에 블랙 먼데이 같은 또 폭락장이 발생하지 않을까. 3,500 이 목요일날 찍었던 이 바닥 이것을 깨고 더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예. 답답합니다. 자, 계속 안타까운 얘기지만 보이는 게 악재밖에 없으니 그걸 또 무시할 수는 없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뭐 테슬라 어닝도 있고 사실 월요일에 블랙 먼데이가 올지도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영란은행이 소리 소문도 없이 조용히 일단 14일 채권 매입에 대해서 여부 없이 끝냈기 때문에 이게 월요일 증시에 어떻게 나올지도 걱정인데,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뭐 다음 주에 증시 뭐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나 아니면 하시고 싶은 당부의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증시 안에 그 액티브 펀드들, 헤지 펀드들이 완전히 그냥 데이 트레이딩 하고 있거든요. 예. 하루 그냥 벌고 먹고 나오고 또 내려가면 또 베팅하고 위에서 쇼치고 완전히 데이 트레이딩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전부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요. 우리도 똑같이 데이 트레이딩 하자는 거죠. 올라가면은 뭔가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주식이라든가 뭐 ETF라든가 지수라든가 베팅 할 수 있잖아요. 네. 하는데 먹으면 나오자. 일단 저는 그래요. 먹으면은 뭐 5% 먹든 10% 먹든 뭐 앞선에서 뭐 50%를 먹든 일단 먹으면은 나오자. 며칠 있으면 반드시 또 찬스가 또 와요. 거기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지금 뭐 10월달 뭐 연말 뭐 지방선거 앞두고 미국 정부에서 좀 완화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뭐 희망스럽게 말을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크게는 못 올라간다. 본격적인 상승세는 안 올 것이다. 연말까지. 그래서 일단은 저는 단기 트레이딩이 지금 가장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고 먹으면 나오자. 이것이 제 표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먹으면 나오자. 네. 네. 1%든 뭐든 일단 뭐 손해를 안 봐야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승할 때 어떻게든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일 것이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앞에 선생님 말씀하신 거 참조하셔서 아니면 뭐 버텨야죠. 버티고 일에 충실하면서 월급날마다 조금씩 사는 방법 외에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오늘 긴 시간 1부, 2부 상당히 길게 나왔는데요. 긴 시간 선생님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무시무시한 제목이지만 네, 그래도 어떠겠습니까? 버텨내야죠. 강의에서 방송에서 토마스 선생님이 하신 말씀 염두에 두시고 네,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이베스트 증권가의 이벤트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